자, 오늘 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민주당 후보들의 소식 먼저 뉴스 영상으로 보시고요. 당대표 선거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곳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을 찾아 외연 확장을 강조했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를 후원 회장으로 모셨다는 정청래 후보는 유시민 작가와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희망을 심었고 자신은 물을 보탠다는 심정이라면서 피지컬 AI 관련 산업을 경북에 배치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지도 개편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협의를 시작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가는 어떤 출발점을 삼겠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물론 외연 확장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배우자인 김정옥 씨가 후원 회장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후보 역시 이 전 총리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는 상황. 정 후보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뿌리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 전 총리 빈소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찍힌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에 대해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할 수 있다며 필연적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 친명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후보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찾았던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20일 만에 다시 방문해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수많은 당원들의 불만과 분노를 노 전 대통령의 반칙 없는 세상이란 뜻이 민주당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 후보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양평고속도로님, 국힘 패널 광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유시민 작가와 저의 정치적 견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간 것인가?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온 것인가?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돌아보니 유시민 작가가 나의 옆에 있었다.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우프더라. 그 어제 방송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고성국과 유시민은 좌우 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시민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유시민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영화 그 달콤한 인생인가요? 그 오프닝에 보면은 달콤한 인생 영화 시작할 때 그런 그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 이병헌 배우가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제자가 스님한테 그 동승이 이제 묻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 때문에 나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복만삼님, 송영길 후보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물병도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는 거냐, 나무 때문에 뭐 하여튼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 때문도 아니고 나무 때문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영화 달콤한 인생의 오프닝에 나오죠. 유시민이란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유시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시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우리가. 유시민이란 자의 실체를 잘 몰랐다. 그 요즘 이제 파묘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유시민에 대한 이제 파묘 영상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걸 다시 돌이켜 보면서 유시민이라는 여기 있네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면 오직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유시민은 예전부터 반정부 활동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괴롭혔다. 유시민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건 뭐 지금 영상으로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시민이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하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치매 걸렸냐 이런 뭐 막말까지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도 계속 공격을 하고 흔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자신이 상주인 것처럼 앞장서가지고 노무현 파리를 했는데 그게 진짜 노무현을 존경해서 노무현을 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뭐 그것도 우리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제 실토를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실패에 그 도화선이 된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던 사람이 유시민이었다라고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마치 그 어용지식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은 유시민 아니었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유시민은 3번에 걸친 민주정부 이번에 이제 4번째까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된 것뿐인데 4번의 민주정부 과정에서 유시민이 도움을 준 게 없어요. 도움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계속 반정부 세력이었던 거야. 김대중 때도 반정부 세력, 노무현 때도 반정부 세력, 이명박 때도 반정부 세력, 박근혜 때도 반정부 세력. 초지일관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건 보수건.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건 망하게 하는 게 유시민의 역할이다. 그게 지난 20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선명하게. 그러니 유시민이 흔들린 게 아니라 유시민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다. 그게 맞는 거지. 유시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죠. 유시민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가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복만삼님, 어릴 때 옆집 2살 애기가 지싼 변을 자기 엄마 입에 묻히는 유시민도 그래 될 이미 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아까 뉴스 영상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정청래가 유시민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죠? SNS에.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 때 자, 이재명 대통령님도 있었고 김민석 의원도 있었는데 하필 유시민과 찍은 사진 또 한명숙 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이유가 뭘까요? 어제도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평론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성론으로 유시민 문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성론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건 유시민 개인의 어떤 감정 때문에 유시민이 저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삐져서 혹은 뭐 질투심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듀토님, 당원 105조 제2항 1 재임기간 동안 2 당론결정 참여권 3 당론결정 이행의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정민철 후보 하나 살리자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왜 젠프가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 3천만 원, 1,7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바뀌었나요? 이건 당 개판으로 만들었다라는 방증 아닙니까? 네, 맞는 거죠. 그리고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정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유시민하고 정청래가 같은 편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정청래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정청래는 여전히 저런 짓을 하면서도 명팔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재명에게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킬 사람은 뭐 자기다. 다음 정부도 이재명 시즌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층의 80% 90%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서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도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이 못 믿을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유시민의 매불쇼 출연 이후에 정청래한테, 김어준한테, 최욱이한테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그동안은 친명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응? 유시민이건 김어준이건 최욱이건 정청래건 친명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대통령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겠지. 왜?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특히 털레반들은 유시민과 김어준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왔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전략자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김어준을 비판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그 털레반인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어준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까지 마라. 유시민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까지 마라. 유시민과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진보 진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뭘 했다고 까느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이전에 유시민과 김어준이 민주당과 민주정부의 민주세력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매불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꿈에서 깨어난 분들이 지금 많아요. 뭐 그날 하루에만 유시민이 매불쇼 나왔던 하루에만 매불쇼 구독자가 10,000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너도 나도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러면은 자, 정청래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면 유시민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유시민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다? 이거는 일단 정무적으로 대단한 패착이야. 이걸 모를까? 명팔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유시민 사진을 올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석이냐면 유시민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사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을 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분석이다. 왜냐하면 유시민의 어떤 개인적 일탈이라면 정청래와 김어준과 최욱과 조국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심지어는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사모님이 정청래 후원회장을 하시겠다고 했다는데 저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생각이 비슷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뭐 열등감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청래도 그걸 확연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정청래도 당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당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면은 지금 이 분위기에 유시민 사진을 왜 올립니까? 유시민 사진을 올리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도 못 하겠어요? 정청래가?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유시민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 표를 안 그래도 반명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명 인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양평구속도로님, 털보랑 유씨 최욱이 정청래를 밀고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털보 유씨 최욱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총알바지일 뿐인데 정청래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정청래도 아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청래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유시민 사진을 지금 올리지.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면. 그리고 단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단지 이런 짓을 한다? 이건 완전히 자해공갈이잖아요. 자해행위를 하는 거잖아. 아니 유시민이 책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될 사람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유시민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털보의 나님, 괴병과 히틀러를 영웅으로 묘사한 것은 화가와 사진사였죠. 우리 또한 알쓸신잡에 편집된 유시민 이미지를 좋아하고 추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번 이 분위기 보세요. 오늘 그 길럽, 우리 길럽 최현준 선생께서 또 열심히 여론조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80대 어머님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민심일 것 같아요. 오윤혜 씨가 제가 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오윤혜 씨의 눈물이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어르신 할머니의 이 목소리도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 쇼츠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유시민이를 누가 좀 못 때려 죽여? 유시민 뭐요? 유시민이를 누가 좀 못 때려 죽이냐고. 못 때려 죽이냐고? 신놈이 나와갖고 요거 흔들리라고 놀려. 노인들도 다 알아. 이런 처지길 놈이 어디가 있어. 유시민이 미친놈. 가만히 책이나 뭐 작가로 온다고 그러고 책이 안 팔리니까 나와서 따닥 들고 가는데 발로 저기서 차버려야 싫어. 그거다 다 녹음하셔 얘. 누가 뭐라고 유시민 뭐라고? 쳐 죽게 한다고. 80살 먹은 할매도 다 안디. 이제 대통령 1년밖에 안 됐는데 내 말은 한 4년이나 했으면 내 말이 이해가 가. 이제 서로 지 대가리 싸움 한다는 말도 돼. 근데 저런 근데 유시민은 왜 그런다 누나? 가 물어봐갖고 와 나한테 나 좀 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나 참 유시민이 좋아해서 나도 좋아해서 누나. 진짜. 실력 있어서 그런데 아주 제로들만 지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이야. 유시민이를 누가 좀 못 때리. 자, 여기까지 우리 80 어르신의 인터뷰를 보였어요. 이게 처죽일 놈인데 미친놈이다 막 이런 막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무슨 뭐 래퍼 할미넴을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랩을 하듯이 욕설을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계신데 얼마나 부해가 나고 화가 나셨으면은 저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유시민에 대한 욕설을 이렇게 쏟아내실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시민 참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좋아했던 분이잖아요. 그 좋아했던 분이 등을 돌리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민심이에요. 이게 당심이고 저는 이게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정청래는 이런 민심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딴 지방 가서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지적 그 활동을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뭐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 뭐 선거를 하고 있는데 유시민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극대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시민 사진을 SNS에 안 올리면 정청래가 선거가 안 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란 듯이 유시민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듀오토님, 유시민이 마키아벨리즘 얘기했을 때 저는 우리 젠프가 루이 16세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무슨 입헌 군주제 왕도 아니고 정말 생각 없이 말한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X에 누가 그러던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하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고. 쥐들이 탄핵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키아벨리즘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스트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건 그냥 속내를 저는 오픈을 한 거라고 봐요. 그냥 까기 위해서 까는 거지.
까기 위해서 까는 거다. 근데 정청래는 왜 유시민의 편을 드는가 지금. 유시민하고 거리두기를 해도 지금 당대표가 될까 말까인데 대놓고 유시민하고 원팀이 돼서 이제 반정부 세력으로 낙인 찍힐 만한 이런 행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 김민석 의원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압도적 승리, 100% 투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봐도 아마 김민석 의원도 저랑 비슷한 촉이 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뭐 정치를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근데 이거 평론가라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맨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다 보니까 사색이라는 걸 못하는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뭐 유시민이 삐졌다, 유시민이 열등감이다, 유시민이 질투심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정치판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저는 당대표 선거가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길게 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아니, 유시민이 오죽하면 내일 2분 뉴스에 내일은 유시민이 출연하고 모레는 정청래가 출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틀 연속으로. 이거는 그냥 원팀이란 뜻이잖아. 정청래하고 유시민하고. 그리고 2분 뉴스가 여러분 유시민이나 정청래가 나갈 만한 채널이에요? 뭐 시청률로 봐도 그렇고 채널의 수준을 봐도 그렇고 그건 나갈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거기에 얼굴을 내밀 만한 수준의 채널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유시민이 나간다? 그것도 9시에 시간 맞춰가지고 최한욱 방송 시간에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10시에 하던 방송을 9시로 땡겨서 저하고 방송 시간 맞춰서 유시민과 정청래가 출연을 한다? 그거는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남천동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 친구들이 방송을 잘해서도 있겠지만은 초반에 유시민이 밀어줬잖아. 남천동을 밤에 이제 김어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헬마를. 그러니까 얘네들 계획이 뭐였냐면요. 아침에 김어준, 오후에 최욱, 그 다음에 밤에 헬마. 이래가지고 공론장을 완전히 독점을 하려고 그런 거야. 양평 구속도로님, 노무현 대통령 파리하는 유씨가 구조적 다수가 뭔지 모른다고 노무현이 하려고 했던 대연정이야. 대연정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순한 맛인 민주당 주도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건 유씨의 능지가 심각하게 박살났다라는 거다. 네가 물고 빨고 했던 노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쯧쯧.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양평 구속도로님이 요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방송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걸 대연정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구조적 다수론은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예. 오드리 햇반님, 나는 지금 시기에 강경화가 국내에 귀국한 것도 의심스러운데 최평님 평론 한 평 부탁드려요. 예. 그럼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연정하고 구조적 다수론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문제고 그 대연정을 구조적 다수론이라고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유시민이 얘기했던 정계 개편론일 수 있어요. 정계 개편론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근데 구조적 다수론은 정계 개편론이 아니에요. 그건 유권자 재편성론이다라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또 하면은 또 뭐 대단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연정론, 정계 개편론하고 구조적 다수론은 전혀 다른 맥락의 이론들인데 이걸 그 침대 얘기, 프루 누굽니까? 하여튼 프루의 침대, 그냥 프루라고 하죠, 그죠? 프루의 침대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혀 다른 틀인데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건 대연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적 다수로는 정계 개편론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정계 개편이 아닙니다. 예, 유권자 재편성론이에요. 유권자들을 새롭게 편성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정당 간에 정치인들 간에 연합이나 야합하고는 거리가 있는 문제다. 대연정은 어쨌건 국민의힘하고 연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잖아.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걸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다시 뭐 어디까지 얘기를 했지? 이 구조적 다수론 얘기하다가 2분 뉴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놓고 아까 헬마를 원래 이제 밤에 김어준으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밀어준 거야. 그때 남천동 시청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철우님, 군주론 읽어보기나 하고 다들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강한 지도자로 가는 마당에 그게 국익이죠. 예. 군주론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군주가 마키아벨리즘만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그 책략이라는 것도 좀 정무적 기술인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치에. 정치가 뭐 모여라 꿈동산이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만 가지고 좋은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략이라는 것 자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악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헬마나 지금 남천동이 유시민 뜻대로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분 뉴스 애들을 뭐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왜 키우겠어요? 단지 선거 때문에 키우겠어요? 전략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지금 9시 때는 유시민이 볼 때 대단히 불안한, 제가 있잖아, 제가.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오늘은 이제 7,000분이 넘긴 넘었는데, 시청률이 전혀 늘질 않아요.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좀 비수기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늘질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한테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도님, 궁금하다고 2분, 시청하지들, 하지 마세요들. 안 봐도 뻔할 멍멍이 소리일 뿐 시청률 올려주지 맙시다. 예. 나중에 뭐 쇼츠로 보시면 돼요. 다 쇼츠 만들어서 나오더라고. 하나만 한 얘기. 예. 뭐하러 또 듣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요. 유시민이건 정청래건 단지 당대표 선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거는 당대표 선거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당대표 선거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가 당대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당대표 선거를 정청래를 밀어주기 위해서 유시민이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메뚜기를 뛰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 자, 전략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걸 알아야 돼요. 쟤네들의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뭐 유시민이 뭐 개인적으로 뭐 삐져가지고 저런 짓 한다,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또 뒤통수 맞습니다. 크게.